세 번째 발표인데요. 세 번째는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다 많이 아실 것 같고 모르셨던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맷받지라고 있습니다. 맷받지의 서식 환경을 연구한다는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그런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요. 과연 어떤 건지, 그다음에 정말 둥지는 정말 찾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산림환경보호학 전공에서 야생동물 그리고 포유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2학년 마성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지구상 탐사대에서 맷밭팀이라는 이름으로 맷밭의 서식 환경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지구상 탐사대 대원분들이시면 이제 모두 아실 텐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조그마한 친구, 이 친구가 이제 맷받지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쥐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일반 쥐들은 땅에 사는 반면에 저 친구는 풀 위에 둥지를 짓고 살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맷받지 둥지인데 맷받지는 왜 풀 위에 둥지를 지을까요? 맷받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땅 밑에서의 쥐들의 이제 경쟁을 피해서 풀 위로 올라갔다고 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하늘이나 땅에 있는 천적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풀 위에 올라가서 둥지를 짓고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특징 때문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맷받지에 대해서 연구가 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맷받지를 주제로 한 논문도 거의 없고 맷받지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학자분들도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이 지구상 탐사대 대원분들과 함께 맷받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맷받지에 대해서 좀 더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지구상 탐사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지구상 탐사대를 시작했을 때 넣었던 신청서인데요. 저희 이름에 이제 맷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맷밭이라는 이름은 이제 예전에 학자들이 지을 때 이제 그 산과 밭에 산다고 해서 산을 뜻하는 매하고 밭을 합쳐서 맷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어원에서 따와서 맷밭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정확한 프로젝트명은 맷받지가 선호하는 서식 환경과 둥지 짓기 이용하는 식물 연구라는 주제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탐사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풀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산이나 밭에 맷받지가 서식한다고 알려진 그런 풀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막대기 같은 걸로 풀을 헤치면서 양옆을 보면서 맷받치 둥지를 찾는 활동을 하였고요. 그리고 만약에 발견을 하게 되면 그 맷받치의 둥지가 위치한 그 위치에 좌표하고 맷받치 둥지의 사진을 찍어서 그 파코플래닛 앱을 통해서 기재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 팀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저희 팀은 정말 많은 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먼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곳은 대구에 있는 달성습지라는 곳인데 이렇게 많은 갈대들이 자라고 있는 풀이어서 이곳에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탐사도 하고 그리고 현장 교육 장소로도 이곳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장소는 이게 이제 한라산에 있는 천백고지라는 곳인데 저희가 이제 맷받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강원도부터 한라산까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번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안에 분홍빛 뭔가 보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맷받지가 여름에 둥지를 지은 다음에 그 안에 새끼를 낳고 키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 보기 힘든 맷받지 새끼들을 보는 그런 행운도 이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팀에 비해서 이렇게 모인 자료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딱 보시다시피 맷받치 둥지가 이제 이런 풀들 사이에 저렇게 초록색 풀로 있다 보니까 찾는 게 사실 처음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기획을 할 때는 이제 대원분들이 많이 올리지를 못하셔서 제가 최대한 많이 찾고 이제 그걸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그리고 현장 교육 때도 그냥 제가 미리 가서 많이 찾아놓은 다음에 약간 보여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제가 좀 신기한
되게 경험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곳이 춘천의 이제 백양리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제가 강원대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춘천에서 많이 생활을 해서 여기로 이제 제 탐사지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둥지를 찾아놓고 현장 교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처음에 제가 답사할 때는 제가 엄청 몇 달 동안 뒤졌던 게 한 3개? 4개 이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몇 개가 부서져서 이 현장 당시에는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서 그냥 저것들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있으면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저도 그렇고 탐사 대원분들께서도 각 집에서 탐사를 할 때는 둥지를 거의 못 발견했었는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다니다 보니까 한 시간도 안 돼서 한 10개, 15개 정도를 이렇게 그것도 제가 찾은 걸 빼고 대원분들이 어린 친구들께서 그걸 찾게 돼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물론 저희 팀이 이제 자료는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이를 통해서 각 개인일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여러 명이 모이니까 그걸 보게 하는 것. 전 이 점이 저희 맵바팀에서 시민과학자분들께서 해주신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빛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이제 이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개인적으로 탐사를 통해서 발견한 지역들이고 여기가 이제 현장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대원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올려주신 지역이고 그리고 그걸 합친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약간 실수가 있는 게 지금 이 빨간 점들이 제가 한 건데 제가 이 사진을 이제 GIS라는 프로그램을 그냥 간단하게 돌려서 만든 건데 이제 좌표가 잘못돼가지고 강원도 쪽 몇 개가 저기 북한에 가 있는데 그냥 저 약간 월북했다고 생각하실까봐 저거는 제외하고 이제 밑에 것만 봐주시면 제가 한 지역은 한 11개 정도 지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빨간 점보다 크기가 좀 더 크잖아요. 이 현장 교육 때는 딱 3개의 지역을 했었는데 제가 혼자 할 때보다 저 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둥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개를 합쳐서 저희 팀은 총 12개 지역에서 약 한 70개 가까이 되는 둥지를 찾았고요. 그래서 지역은 이제 총 고성, 춘천, 가평, 남양주, 서울,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상주, 대구, 그리고 울산, 부산, 그리고 임실하고 전주, 마지막 제주도까지 이렇게 총 12개 지역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른 팀들이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환경 특성을 연구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막 GIS 이용해서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 이제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아마 내년 초쯤에 그 자료는 잘 정리를 해서 아마 논문으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까지 발표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제 마지막 소감을 얘기하자면 이런 지구상황 탐사대라는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만나서 잘 알려지지 않은 맵바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뭔가 학술적으로 좀 더 성장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만나서 그런 많은 분들께 맵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도 맵바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을 남기면서 저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